네,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구로예스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서종현입니다. 이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파괴, 그리고 뼈의 골극 형성, 그리고 주위 조직 손상 등의 이제 특징을 보이는 관절염을 말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발생하는 부위는 체중과 압력을 많이 받는 관절에 발생을 하고, 대표적으로 무릎, 척추, 그리고 엉덩이 관절, 그리고 손가락, 엄지발가락 관절 등이 있습니다. 오래 방치할 경우 이제 관절의 변형을 초래를 하게 되고, 발생 빈도는 이제 연구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0세 이상에서는 한 8명 중에서 1명 꼴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여자가 남자보다 한 4배가량 많이 발생한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따라서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확실한 발생 원인은 명확치 않으나 과도한 노동이나 반복적인 관절의 사용, 그리고 비만, 그리고 외상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한국인 등에서는 이제 쪼그려 앉는 등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통증이 가장 흔하고, 통증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간혹 무릎이 펴지지 않는 등의 이제 잠김이나 불안감과 같은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뻣뻣함이나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마찰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오다리나 관절의 비대와 같은 관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헷갈릴 수 있는데, 퇴행성과 달리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하게 되고, 발병 부위가 다르며 특징적으로 아침에 뻣뻣함이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이제 붓고 물이 차는 듯한 증상,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이 잘 안 된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 걸을 때 아프고 절뚝거린다. 허벅지 근육이 얇아진다. 그리고 무릎 뼈마디가 굵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 무릎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고 싶다. 그리고 다리가 활처럼 휘었다. 오래 쉬고 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하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관절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상을 느끼는 초기에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관절 앞에서도 이제 자가진단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조금씩 아프고 붓는 증세가 시작이 되면 연골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할수록 관절 내부의 연골과 활액이 정상 기능을 상실하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을 하여 사진을 촬영할 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며, 정상에서 이제 말기로 갈수록 관절염에 따라 다르게 되지만 관절 간격이 이제 점점 좁아지며 통증과 변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관절염 치료의 기본 원칙은 통증 조절, 관절 기능의 향상,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게 되며,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피하며 온찜질이나 다리 들어 올리기 등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초기에는 약물요법을 시행을 할 수 있으며, 운동을 통해 관절 주위 근육 강화 운동과 함께 수영, 걷기, 실내 자전거 등의 저충격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제 달리기, 등산, 줄넘기, 탁구, 배드민턴 등의 이제 고충격 유산소 운동은 관절에 좋지 않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관절염이 좀 더 진행을 해서 이제 중기가 되면은 무릎이 붓거나 할 때는 관절 내 주사를 통해 고인물을 빼면서 연골 주사나 이제 관절 영양제 등을 시행을 할 수 있으며, 이제 그럼에도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MRI 등을 통해서 연골 및 연골판 상태를 평가한 이후에 이상 소견이 있을 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여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 다리에 변형이 있을 시 오다리 교정술 등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말기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정상 관절경 수술이나 교정술보다는 인공관절 수술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나 중기에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주사요법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는 이제 단기간 스테로이드 주사, 흔히 말하는 뼈 주사가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에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연골 주사가 있으며,
이는 관절염 시 감소하는 활액을 보충을 하여 윤활제로 작용을 하게 되고 연골이 닳는 것을 막고 손상된 연골을 보호하게 됩니다. 주사는 다양하게 있으며 주로 5번, 3번 혹은 1번 맞는 주사가 있으며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3번에서 5번 맞는 주사, 그리고 자주 방문이 어렵고 생업이 있어서 바쁜 환자의 경우에서는 1번 맞는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연골주사 투여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주사를 맞은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관절에 체중을 싣는 행위는 조심한 게 좋으시며,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주사 바늘이 찔렸던 부위를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사 맞은 직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맞는 연골 주사의 경우 주사 직후 무릎을 여러 번 굽혔다 폈다 운동을 해주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 쪼그려 앉는 등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고 계단 오르내리는 걸 피하며 붓거나 할 시에는 찜질을 하며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굽 높은 신발은 피하고 운동화나 단화를 신으며 이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체중을 줄여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 예방 운동법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제자리 운동으로 이제 의자에 편하게 앉은 이후에 한쪽 다리를 90도 이상 들어 올리고 무릎을 최대한 펴서 허벅지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발목을 최대한 위쪽으로 젖히고 하나부터 10까지 소리를 내어 센 후 다리를 천천히 내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다리에 10회에서 15회 가량 반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는 앞으로 굽히기, 그리고 다리 들기, 무릎 당기기 등이 있으며, 이제 다리 들기와 같은 무릎 주변 근육 강화를 해서 이제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명심해야 할 점으로 이제 체중을 줄이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전신 근력을 유지하며 이제 옆에 근력 강화를 통해서 특히나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 강화를 통해서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통증이 발생할 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제 또한 이제 말기가 아닐 경우 연골 주사를 챙겨서 맞으며, 붓거나 이제 통증이 있을 시 온찜질이나 온욕을 생활화하며, 그리고 다리 들기, 수영, 고정 자전거로 근력 강화 운동을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사전에 주셨는데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이제 수술을 언제 시행했는지, 현재는 수술하고 나서 얼마 정도의 이제 기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주변의 근육 강화 운동을 주로 하고 과하게 구부리는 동작,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양식, 좌식 생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그려 앉기 등의 이제 그리고 농사 같은 일은 최대한 피하시고 서양식으로 이제 침대에서 주무시고 의자에 앉아서 밥을 드시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양반다리와 같은 무릎을 많이 구부린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집안에서 무릎 관절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과 골다공증에 좋은 식품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드는 운동, 그리고 누워서 다리 드는 운동, 그리고 한 발로 이제 버티면서 무릎 굽히기 등의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골다공증은 이제 음식은 이제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주로 섭취합니다. 칼슘은 육류보다는 유제품, 그리고 생선류, 조개류, 녹색 채소 등에 많고, 이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등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